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180페이지에 이제 장애인 보험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니버설 보험까지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라고 돼서, 거기 개인보험, 단체보험 해가지고,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쭉 나와 있는 표가 있죠. 자, 우리 이제 밑줄 친 거가 여러분들,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이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계정 상품을 보니까,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보장형, 그리고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 IRP,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자산 연계형 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유니버셜 보험은 그냥 일반적인 유니버셜 보험은 여러분들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그건 일반 계정 상품이라는 얘기죠. 근데 변액이라는 말이 붙어 있은 변액보험으로 바뀌게 되면은 특별 계정 상품으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 뒤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우리 분류 기준에서 거기 볼 거예요. 자, 우리 마번, 라번하고 마번. 자, 특별계정 보험 쪽에서 특별계정 상품의 종류 다시 한번 볼게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 그쵸? 유니버셜 없죠, 여기. 근데 변액 유니버셜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변액보험. 자, 그리고 마본에 우리 실적배당형 보험하고 자산연계형 보험,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유니버설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변액보험을 또 추가적으로 볼 거니까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뒤쪽으로 쭉 넘기신 다음 여러분들 180페이지에 마본의 장애인 보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보험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장애인 보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장애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가입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반인하고 차별을 두면은 안 된다.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차별 두지 마라. 심사가 있으면 심사를 받고, 진단이 있으면 진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뭐 심사 없이 그냥 우대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이 우대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취급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장애인 보험 가입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줄에 통상적인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것들. 그래서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똑같이 취급해라. 자,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장애인 차별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죠? 3년 차별을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디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앞쪽에서 보험업법 관련된 준수사항에서 여러분들 특별이익 제공 위반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에 우리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가지고 장애인 보험 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규준이라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동일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뭐 우대해 주란 얘기 아닙니다. 동일하게 취급해달라. 그리고 장애인 차별 우리 금지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신고. 그래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신고센터가 어디에 있냐면은 생명보험협회에 있어요. 협회. 금융감독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신고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관련돼서 보험 관련된 보험 사기와 관련된 민원, 그렇죠? 보험 사기 민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센터는 어디 있죠? 그렇죠? 금감원하고 그리고 회사에 있죠.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1332 전화로도 가능하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신고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웬만한 신고는 다 협회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기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 금감원 쪽에 있다. 회사하고. 자, 이런 것들 좀 정리가 됐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험.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 보험도 있고요. 단체 보험도 있고요. 연금 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보험도 있고요. 단체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 보험도 있다.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그리고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는 보장 내용을 보니까 사망보험금, 암진단, 암사망, 재사망, 뭐 수술,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반적인 취급하는 그런 우리 보장 내용이 다 두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는 사망 보장은 안 된다. 그럼 틀려요. 사망보험금 나오잖아요. 자, 다음 세제 혜택. 우리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서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우리 증여세를 비과세해 주겠다. 생명보험 세금에서 공부했던 거.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장애인 전용보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준다라는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두 줄 보니까 2019년도 1월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제도성 특약이 도입돼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장애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쵸. 일반 보험에 가입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이라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해가지고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바꾸게 되면은 15%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해 주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합니다.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사업비를 좀 줄이고 보험료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대해줘가지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자, 우리 장애인 전용 보험 심사. 그러면 가입할 때 여러분들 심사를 받는데 가입 심사를 받는데 심사 없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를 요구하면은 심사를 통과해야지 가입되는 거고, 심사 없이 무심사로 가입하면은 무심사로 가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하게 심사 절차가 생략된다 그런 말 나와도 틀린 말이에요. 차별이란 얘기는 우대해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정리하시면 장애인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정리가 끝났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장애인 보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 밥원에 우리가 이제 연금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자, 연금보험은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위한 우리 생존보험이에요. 그러면서 저축성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연금보험은 여러분들 가입할 때 우리가 보험 1기, 2기 이렇게 구분해요. 1기 때는 보험료 내는 기간인 거고, 자, 2기 때는 연금 타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1기 때 사망했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1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위험보장기다, 위험을 보장해주는 기간이다. 자, 2기를 우리는 연금 수령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기간이 겹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딱 칼로 물 베듯이 딱 구분되는 겁니다. 두 기간이 겹쳐진다 그러면 중복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딱. 자,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1기 때 사망을 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 사망보험금은 만약에 이제 연금보험을 모두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망보험금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이 안 나오겠죠. 가입 금액이 없으니까. 그럼 뭘 줄까요? 책임준비금. 그렇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망보험금 가입했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1기 때 위험보장을 하는 거지 2기 때는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은 연금을 수령하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방식을 우리는 종신연금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타는 것을 우리는 확정연금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타는 금액을 우리 적립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원금은 물려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상속연금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연금형을 우리는 혼합연금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니죠. 그래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자, 요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금을 탈 때 여러분들 만약에 종신 또는 종신혼합, 종신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타다가 중간에 내가 해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해지 불가입니다. 왜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험생명표에 따라서 90세까지 평균적으로 죽는다.
90세. 그러면은, 우리 70세부터 연금 탄다 그러면 2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연금액을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75세가 돼가지고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머지 15년간 받을 것을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의에 어긋나는 거죠. 이해됐죠, 뭔지? 그래서 종신자가 들어가는 연금은요, 중간에 절대 못 깨요. 그래서 중간에 종신자가 들어가는 연금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해지 불가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해지할 수 있지만 종신은 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종신연금원까지 해지 불가된다는 사실까지 좀 봤고요. 다음 연금보험 상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 상품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보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세제 쪽에서 봤죠. 그래서 지금 볼 것은 연금저축을 볼 거예요. 연금저축은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 연금 계좌에 해당돼 가지고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줘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옛날에 보험들은 여러분들 예전 보험들 2000년도 전에 가입했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개인연금저축이다라고 해가지고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라는 것을 해줬어요. 전액해준 게 아니고 40%. 총 한도 72만 원.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판매되는 보험들은 우리 지금 판매되는 보험 위주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연금저축은 여러분들 은행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 내가 연금저축 보험 가입했다가 연금저축 펀드로 바꾸고 싶어요. 또는 연금저축 신탁 가입했다가 연금저축 보험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금융기관간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 간에 이전이 가능하느냐? 가능해요. 그래서 금융기관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가능하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세금 혜택을 보는 연금저축들은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납입 요건이에요. 납입이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던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자, 우리 연금 수령하는 요건으로서 55세 이후부터 수령하고 납입을 5년 이후부터 수령해야 된다. 이제 쉽게 말해서 5년 이상은 납입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납입은 5년 이상 납입해야 돼요. 5년 이상 납입.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납입 금액이 있어요. 납입 금액. 자, 납입 금액은 여러분들 무한정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연간 1,800만 원까지 인정해 줘요. 연간 1,800만 원. 이 중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연간 1,800만 원까지. 분기당 아니에요. 연 단위예요. 연 단위. 자, 세 번째. 자, 가입자, 가입 연령은 그럼 몇 살부터 가입을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어린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20세 이상, 또 바뀌면서 18세 이상,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폐지됐어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이제 연금을 수령하겠죠. 수령은 여러분들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해야 돼요. 55세 이후부터 수령. 그리고 앞에서도 봤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 내 수령을 해야 됩니다. 한도. 이 한도 앞에 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1년 총 10년 넘게 수령하는 한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 넘게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들을,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 여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우리 세액공제 해줘요. 세액공제.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세액공제. 자, 이게 여러분들 과거의 보험들은 소득공제라고 돼 있는데 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을 본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법률에 나오겠죠? 이 법적 근거가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자,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뒀었어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특법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액공제, 소득세법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곡이 여러분들 그림 바로 위에 그 네 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일시납 즉시연금이라는 말이 나요. 일시납 즉시연금. 자, 이거는 연금저축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 퇴직을 하죠. 예전에 명예퇴직. 그러면 퇴직금을 받겠죠. 그죠? 퇴직금. 뭐 3억 원, 5억 원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시에 납입하는 거예요. 일시납. 퇴직금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타는 거예요. 연금을 수령하는데 한참 있다가 수령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수령한다. 이런 연금이 일시납 즉시연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퇴직연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 파트에 여러분들 퇴직연금은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자, 회사가 책임지고 끌고 와서 나중에 우리가 퇴직금 받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들이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회사는 12분의 1에 해당되는 그 1년에 보험료만 내주면 되는 거지, 끌고 가는 것은 근로자가 끌고 가는 게 있죠. 근로자가 끌고 가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도 있다. 이렇게 좀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탕진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죠.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탈 때 여러분들 탈 때 뭐로 타란 얘기예요? 일시금으로 타란 얘기예요? 연금으로 타란 얘기예요? 연금으로. 근데 급하게 뭐 사업자금으로 필요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금을 뭐 수령을 못 하느냐? 수령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만 탄다 그러면 틀려요. 연금 또는 일시금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퇴직금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챙겨줬잖아요. 근데 회사가 괜찮으면은 퇴직했을 때 퇴직금 1억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여러분들 1억 퇴직금이 부담될 수 있죠.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퇴직금 주려고 회사 내부에다가 이렇게 퇴직금 재원들을 모아놨다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 주면은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우리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퇴직연금은 어디에 가입하는 거냐면은 외부 금융기관에 가입을 해야 돼요. 내부에 두면 안 돼요. 이 돈들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외부에 퇴직보험, 퇴직신탁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서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에 예치해 두는 거예요. 내부에 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계약할 때 계약 형태로 가는 거죠. 계약 형태. 그래서 계약은 은행 쪽은 신탁, 보험 쪽은 보험 계약 이런 식으로 외부에 우리가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퇴직연금 보험들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체들이 가입하느냐라는 거예요. 종업원 1인 이상이면은 다 가입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회사들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5인 이상 우리 근로자를 상시 채용하는 그런 회사가 가입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통폐합돼 가지고 모든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표를 보게 되면은 퇴직연금 주요 내용 해가지고 자, 퇴직연금 사업자 해가지고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근로복지공단, 그죠? 은행, 보험, 뭐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외부 금융기관에 맡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축은행은 아니에요. 저축은행, 그렇죠? 뭐 이런 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제도로는 DB형, DC형, IR형이 있다. DB형, DC형, IR형. 자, 우리 계약 관련돼서는 형태는 여러분들 보험계약, 신탁계약 다 계약인데 보험계약, 신탁계약 이런 형태로 외부에 맡기는 거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판매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 이거 퇴직연금 판매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자, 다음 수령 연금만 수령한다? 아니다. 일시금도 가능하다. 일시금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가입한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우리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여기 확정기여형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게 바로 우리가 퇴직 계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앞에서 봤던 보험 세제와 관련된 부분의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변액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페이지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185페이지부터 저 뒤쪽에 188페이지까지 총 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교재가 나오는데, 이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생명보험 설계사 취득한 이후에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서 별도의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는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되는 또 다른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그 시험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학습할 게 워낙 많아요, 변액보험. 근데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학습하자니 너무 내용이 깊고 그래가지고 상당 분들은 이 변액보험 문제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체크를 해 두시고, 그거 이외의 것들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한 문제 정도는 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수험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해요. 자, 변액보험. 자,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 회사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특별 계정으로 이체시켜가지고 여기 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돈으로 운용하는 우리 펀드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용 성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해서 100% 실적 배당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펀드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펀드 운용할 때 추가적인 펀드 수수료 뭐 이런 게 들겠죠. 그러니까 보험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변액보험은 일반 보험은 안정성이 주 목적이지만 변액보험은 수익성을 추구해야 돼요. 수익성. 안정성 그럼 틀려요. 수익성이 중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같은 조금 고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해요. 자, 고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 등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이 하루에도 널뛰기 막 하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매일매일 평가해 줘야 돼요.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해하시죠? 그 평가된 내 특별계정 금액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 특별계정 적립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립금액. 그래서 변액보험은 여러분들 고객이 나입한 보험료, 자, 여기서 이제 사업비라는 부분이 빠지겠죠. 사업비 떼고, 자, 일부가 특별계정으로 이체되면서 운용되는데 추가적인 펀드 비용도 발생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은 수익 확보가 안 되니까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주식 등의 운용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금액이 바뀌어지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평가하는 금액이 뭐다? 내 특별계정 통장금액이다. 적립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계약은. 근데 특약은 예금자보호가 돼요. 그리고 최저보증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변액보험은, 변액이란 얘기는 내가 가입한 보험금이 가입할 때 1억 원 가입했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나오겠죠? 이 해지 환급금도 이 적립금액을 가지고 해지 환급금 받을 건데, 적립금액도 매일매일 변동하니까 해지 환급금도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액보험의 변자라는 얘기가 변한다. 액은 금액이, 그 금액이 보험금하고 해지 환급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변액보험은 참 재미난 보험이에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밑에 우리 하단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지금 설명드린 것들 얘기했고요. 우리 변액보험의 정의에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변액보험은 펀드로 운용되니까 우리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생명보험의 관계법규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중간에 뭐 수익성을 더 중시한다,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럼 틀린 말이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변액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변액연금보험. 자, 우리 변액종신보험은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이죠.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에요. 그리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이 유니버셜 보험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변액보험에 유니버셜 보험이 있어요. 자, 근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보장성에 해당되는 것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축성에 해당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보험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두 가지를 구분한 기준은 뭐라고요?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그렇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입을 하면 투자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변동하는 거예요. 변동. 자, 당연히 변동하다 보니까 변액보험인 거죠. 자,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실적 배당 상품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투자형 상품이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은 뭐예요? 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최저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금자 뭐 같아요? 최저 보증은. 그렇죠? 근데 최저 보증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라는 거죠. 일단 보장성 보험은요. 얼마까지 해주냐면은 보장성 보험은 사람을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입한 가입 금액은 최소한 줘요. 아무리 마이너스 나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본보험금 이렇게 얘기해요. 가입 금액이에요. 사망보험금 1억 가입했다. 근데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9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도 1억 원 준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뭔지? 자, 그리고 여기 저축성 보험은 돈을 가입한 거죠. 돈이죠. 그래서 아무리 투자 성과가 저조해도 변액연금, 적립형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원금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최소한 사망보험금으로는 뭘 주느냐? 돈은 줘요. 뭐죠? 기납입 보험이요. 이해됐죠, 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최저 보증이다라고 해서 이 보험 기능이 있다. 투자 기능도 있지만 보험 기능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성 변액보험하고 보장성 변액보험하고는 이 수준이 달라요. 같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아셨죠? 다르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변액보험 자격시험 공부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매일매일 평가한다. 매일매일 변동한다. 뭐 계약자 적립금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자, 그리고 우리 가입할 때 여러분들 특별계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펀드라는 게 있죠.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식 펀드, 채권 펀드, 부동산 펀드,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펀드들을 처음에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입할 때. 선택 가능. 자, 그런데 이 펀드 운용하다 보면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이 펀드를 다른 펀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펀드 변경 이렇게 얘기해요. 펀드 변경. 자, 이것도 가능해요. 펀드 변경 못하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다음 단락에 보험기간 중에 다른 펀드로 변경할 수도 있다. 자, 됐고요. 자, 우리 뭐 하단에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알 필요는 굳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4번 변액보험의 상품의 종류. 자,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는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변액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상품들이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맞추셔야 돼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상품은,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점, 자,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다. 두 번째 점,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세 번째 점, 자, 투자 성과 100%를 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상품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상품일까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유니버셜이죠. 자, 100%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얘기는 변액이죠. 그쵸? 그리고 특별계정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변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자산연계형 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 아우르는 상품은 뭘까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인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특별계정이 아니고 뭐라고 나올까요? 혹시 저축성 목적의 저축성 보험에 해당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면 유니버셜이고 변액인데 저축이에요.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 중에서는 적립형이죠. 만약에 이 말 대신에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뭘까요? 변액이면서 유니버셜이면서 보장성인 거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자,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요즘 아주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의 종류들은 여러분들 일반 보험의 상품들과 변액의 상품을 같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을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변액보험 라인 보니까 변동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일반 계정이 아니고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보험과 변액보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액보험 공시와 관련된 보험인데 우리 앞에 여러분들 윤리 파트 쪽에서도 잠깐 봤던 건데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체결 단계, 그리고 유지 단계, 유지 단계에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일반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계약 관리 내용을 통보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근데 변액보험은요, 수익성 상품이니까 자주 좀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이냐? 분기별에 한 번씩이에요. 분기별. 그래서 일반 보험은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은 변액보험은 분기별에 한 번씩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중간에 나와 있죠? 분기별. 이게 반기별 그럼 틀려요. 그래서 분기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들을 쭉 알아봤는데 상당히 양이 많았죠. 양 많은 부분들을 다시 17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의 상품들을 단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들도 시험 목적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를 다 이거를 내가 꿰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175페이지부터 어디까지요? 188페이지까지 이거를 통으로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생명보험 여러분들 틀릴 문제가 거의 없어요. 10문제. 지금 내용상으로 봐도 한 10개에서 15개 범위 내거든요. 여기에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공통 파트보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도 짧게 준비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아주 고득점 나오는 게 바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생명보험 파트.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산보험 파트 갈 건데 재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시면 10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쉬었다가 다음 재산보험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